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병상에 누워서야 비로소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78년 서울 명동의 작은 사무실. 27세의 철수 씨는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것. 형님, 이 사업만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철수야, 그런데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직도 그 여자분과 연애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결혼요? 아직은.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보죠. 지금은 일이 우선이에요. 그때의 철수 씨에게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죠. 2년 후 철수 씨는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미영 씨와 말이죠. 하지만 신혼여행도 사업 때문에 3일로 줄였습니다. 여보, 신혼여행이 3일이면 너무 짧지 않아요? 다른 신랑들은 일주일은 기본인데. 미안해, 미영아. 지금 계약건이 너무 중요해서. 대신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사업이 좀 더 안정되면. 항상 나중이야, 나중에. 언제가 그 나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성공하면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철수 씨의 사업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건설업에서 시작해서 부동산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갔죠. 하지만 성공과 함께 그의 시간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1985년 철수 씨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7살 아들 준호와 5살 딸 수진이.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서서 밤 11시에나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저는 아빠와 같이 그림 그리고 싶어요. 아빠는 수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와. 엄마,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축구하러 가는데 우리 아빠는 왜 항상 일만 해요? 아빠도 너희랑 놀고 싶으실 거야. 하지만 지금은 일이 너무 중요해서. 여보, 미안해. 오늘 저녁도 늦을 것 같아.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여보, 오늘은 수진이 생일인데 케이크도 준비했고. 아, 맞다. 미안해. 주말에 더 좋은 선물 사줄게. 오늘은 정말 빠질 수 없는 자리야. 항상 다음이야, 다음. 아이들이 언제까지 기다릴 것 같아? 철수 씨는 그날도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한 입도 먹지 않은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수진이가 그린 아빠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라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집, 더 좋은 것들을 사줄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운동회, 발표회, 졸업식.
철수 씨는 그 어느 것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번 축구 경기에도 아빠 안 와요? 아빠도 오고 싶으실 텐데 일이 너무 바쁘셔서. 됐어요. 어차피 우리 아빠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엄마, 왜 다른 친구들 아빠는 다 와서 응원해주는데 우리 아빠만 안 와요? 우리가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너희들을 무엇보다 사랑하셔. 미영 씨의 말은 확신에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때로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일의 성공만이 그에게 중요한 것인지. 1995년 철수 씨는 마침내 꿈꿔왔던 성공을 이뤘습니다. 강남에 큰 사무실을 두고 직원이 100명이 넘는 회사의 사장이 되었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넓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철수야, 축하한다. 이제 진짜 성공한 사업가네. 20년 전 명동 골목에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어때? 부인이랑 아이들 말이야. 가족요? 글쎄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컸고, 준호는 대학생, 수진이는 고등학생이죠. 부인은, 요즘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철수 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가족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보, 준호 대학 졸업식이 다음 주인데. 아, 그래? 그런데 그때 중국 출장이 잡혀 있어서. 아빠, 저 4년 동안 한 번도 학교 행사에 안 오셨잖아요. 졸업식마저. 준호야,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인데 그걸 모르겠니? 저희를 위해서요? 정말요? 그럼 저희가 뭘 원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아빠가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요. 그냥 평범하게 가족끼리 영화 보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거요. 그런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지금은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할 때야. 여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요? 하지만 철수 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오직 경제적 풍요를 제공하는 것뿐이었거든요. 2010년 철수 씨는 이제 60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준호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서울에 있지만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죠.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둘만 남았네요. 그러게, 집이 참 조용하다. 준호한테 전화라도 해봐요. 며칠 전에 손자 사진을 보내왔는데 정말 귀여워요. 전화, 시차도 있고 바쁠 텐데 뭐하러. 여보는 정말 자식들과도 그렇게 지내실 거예요? 철수 씨는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보세요? 아빠, 저 수진이에요. 아, 수진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냐? 아빠,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 언제? 누구랑? 다음 달이요. 상대방은 회사 동료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왜 이제 말하냐? 아빠는
어차피 바쁘실 거라고 생각해서. 수진아, 아빠가 그렇게 무관심한 아버지였냐? 아빠, 저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와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철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2020년, 철수 씨는 7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환자분,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연세를 생각하면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보,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다 곁에 있으니까. 미영아, 만약 내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연락할게요. 준호야, 아빠가 병원에. 응.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해. 바빠. 그래도 준호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당장 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도 육아 때문에 힘들다고 했죠. 철수 씨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소중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내가 평생 일만 했구나. 가족들에게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같은 존재였겠지. 수술을 하루 앞둔 밤, 철수 씨는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다 놓쳤네. 그의 머릿속에 하나하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7살 때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던 날. 아빠, 제가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아빠, 엄마, 오빠, 저. 그래, 잘 그렸네. 아빠는 지금 바빠서 나중에 자세히 보자. 그 그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서류 더미 위에 올려놓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준호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었던 날. 아빠, 저 오늘 골 넣었어요. 결승골이었어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아빠 지금 중국 출장 준비 때문에.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20주년 때 미영이 혼자 케이크를 사다 놓고 기다렸던 밤. 여보, 오늘이 우리 결혼한 지 20년 되는 날인 거 기억하죠? 아, 맞다.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에 더 근사하게 축하하자. 항상 다음에야. 언제까지 다음에만 살 거예요?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너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었죠. 아이들이 어릴 때 그냥 한 번이라도 일을 미루고 함께 놀아줬다면, 미영이 외로워할 때 그냥 한 번이라도 일찍 집에 와서 안아줬다면,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구나.
환자분,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님, 혹시 가족들이 올까요? 부인분이 계속 곁에 계시잖아요. 자식분들도 연락하시면 오실 거예요. 그럴까요? 나 같은 아버지한테도. 수술 당일 아침, 철수 씨가 눈을 뜨니 병실이 북적였습니다. 아빠, 잠 깨셨어요? 준호야, 너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니? 긴급히 비행기 탔어요. 아빠 수술인데 어떻게 안 와요? 아빠, 저희 다 여기 있어요. 수진아, 너도 아이들은 애 아빠가 봐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철수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손자, 손녀들도 왔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할아버지랑 같이 축구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그림이에요. 아이고,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이런 예쁜 손주들이 있는 줄도 몰랐네. 아빠, 그동안 저희도 죄송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아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바보였구나.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다. 아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수술 잘 받으시고 앞으로는 우리랑 많이 놀아요. 여보, 저희가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미영아, 평생 고마웠다. 내가 이런 가족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바보같이 이제야 알겠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 위에서 철수 씨는 가족들의 손을 하나하나 꼭 잡았습니다. 내가 만약 이 수술을 무사히 받는다면, 아니, 반드시 무사히 받아서 앞으로는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길게. 아빠, 괜찮아요. 꼭 무사히 나오실 거예요. 아빠,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보, 사랑해요. 건강하게 돌아와요. 나도 사랑한다. 정말 많이. 철수 씨는 수술실 문이 닫히기 전까지 가족들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대로 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인생은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3주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철수 씨는 새로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영아, 오늘 손주들 오는 날이지? 네, 준호네 가족이랑 수진이네 가족 모두 와요. 좋다. 내가 직접 요리해 볼까? 오랜만에 가족들을 위해. 여보가요? 정말요?
평생 미안했다. 이제라도 진짜 남편답게, 아버지답게, 할아버지답게 살고 싶어. 할아버지, 이거 정말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도 요리할 줄 안다.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래, 할아버지는 이제 시간이 많단다. 너희랑 계속 놀 거야. 그날 저녁 철수 씨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성공이라고 믿고 쫓아다녔던 것들, 돈, 명예, 지위, 그런 것들보다 훨씬 소중한 게 바로 이 시간이었네요.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저녁 식사가,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이런 따뜻한 웃음소리가 진짜 인생의 보물이었네요. 아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함께하면 돼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철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공원에서 함께 벤치에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놓쳤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는 소중히 귀 기울입니다. 함께 장도 보러 다닙니다. 어떤 반찬을 해 먹을지, 오늘 저녁 메뉴는 뭘 할지 상의하며 걷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라고 합니다. 아들과 딸에게는 매주 안부 전화를 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회사 일은 후배들에게 많이 맡기고 자신은 정말 중요한 일에만 집중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말 중요한 일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출과 계약이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직원들의 행복과 건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7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건강한 몸으로 가족을 안아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중에 더 성공하면, 여유가 생기면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 역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생계를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소중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철수 씨처럼 병상에 누워서야 깨닫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바쁜 와중에도 잠깐 시간을 내어 배우자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해 보세요. 이번 주말에는 일을 조금 미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같이 영화를 보거나 그냥 나란히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공도 중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진짜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혼자만의 성공은 공허하고 혼자만의 부는 차갑습니다. 건강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부자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사랑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